전화를 하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매번 잔소리에 간섭만 들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맘쯤이면 많이 드는 생각인데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리느냐 하는 이런 연락 문제입니다. 맞아요. 전에는 제사라든지 시댁 가서 집안일 하는 게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요즘은 전화를 얼마나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늘고 있죠. 결국은 고부 갈등 그리고 이제 부부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이 연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락 문제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보통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요. 명절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덕분에 며느리는 편안하게 먹고 자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 아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목소리 잊어버린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솔직히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보야가 좀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응? 그냥 연락 자주 하면 되지 뭐. 결국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들도 속상하고 억울한 입장이긴 해요. 당신이 겪었던 거랑은 좀 달리 이제 이 시어머니는 절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제사상 차리라고도 안 하죠. 집에 오면 밥도 다 해서 먹이죠. 돌아가는 길에 하물며 반찬도 바리바리 싸준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딸처럼 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 원하는 거는 가족들끼리 연락 좀 자주 하면서 살갑게 지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연락 좀 자주 하라고 그러면 며느리들은 입이 대빨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솔직히 속이 상하죠. 그런데 왜 며느리들이 연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전화 좀 자주 드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연락 좀 자주 하라고 며느리에게 눈치 주는 시어머니는 상당수가 이런 경향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며느리랑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2, 3일에 한 번씩 연락 좀 해주라. 그럼 며느리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네 알겠어요 어머니 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혹은 그보다 자주 전화를 드려요.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어색한데 의무적으로 전화하려니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통화가 잦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만나는 횟수도 좀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아들 가족의 생활에 어머니가 간섭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윗사람으로서 싫은 소리, 잔소리를 좀 하시기도 해요. 물론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나친 간섭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전화를 하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매번 잔소리에 간섭만 들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화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럼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막 사근사근 하던 애가 어느 달부터는 입도 꾹 닫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얼마나 또 괘씸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해서 속상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연락을 계속 강요받으니까 또 힘든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연락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른들께 연락드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상담을 했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쫙 명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명단에 뭐가 적혀 있냐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모님, 고모님 이렇게 결혼식하고 인사드려야 하는 가족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일일이 전화드려서 인사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후로도 시댁 어른들의 생일마다 전화를 드리라고 했고요. 가족 행사 있으면 반드시 어른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드리는 거 뭐 정말 당연한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식사 같이 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가시는 날 인사드려야 되고, 오시면 잘 오셨냐 인사드려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엄청 서운하다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두 분 이혼하셨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연락 문제 때문에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데 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간단해요. 두 사람 간에 누군가가 연락을 불편해하면 연락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되죠. 연락을 자주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편안한 가족이 되자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연락을 자주 안 하면 서로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사실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오히려 할수록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일도 안 시키고 험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푹 쉬다 가라고 했는데 뭘 불편하게 한 거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어머니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어머님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며느리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전화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진다면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머님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란 말이냐. 근데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건 정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가족이니까 보고 싶은 것도 정말 당연한 거고요. 아예 연락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고 싶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누구한테 하냐? 며느리 말고 아들한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머니들의 속마음은 엄청 큰 욕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애들이 잘 사는지 뭐 어려운 건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아들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어머니도 편하고 며느리도 편하고 중간에 낀 아들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